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 백서 4장 작업 증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트코인의 조상 해시캐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해시캐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해하셔야 이후의 작업 증명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해시캐시를 언급했던 첫 줄 이후부터 이 두 번째 문단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불친절하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도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작업 증명이 무엇이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으로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 개인이 1위에 당첨될 확률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복권을 사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꾸준히 10명 이상의 당첨자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는 24명이나 나왔네요. 자, 로또 한 게임은 1,000원이죠. 이 종이 한 장에 5게임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보통 최소 5,000원어치를 주로 사는데, 매주 판매량이 1억 게임 이상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매주 1,000억 원 이상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매주 수백만 명이 동시에 로또를 사기 때문에 이 희박한 확률이 누군가에게는 1등 당첨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자, 이 확률을 수치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최근의 트렌드와는 관계없이 공시된 통계를 통해서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총 누적 판매 금액이 87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자, 한 게임당 1,000원이니까 로또가 생겨난 이후에 약 877억 장이 판매가 되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요. 자, 이것을 1등 당첨자 수인 1,377명으로 환산을 해보면 자, 1등 당첨 확률이 약 847만 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퍼센트로 이해하기 쉽게 바꿔보면 1등 당첨 확률은 0.0000118%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 확률을 0에 수렴한다. 사실상 제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 매주 당첨이 되고는 있지만 그게 내가 될 확률은 0에 가깝다. 이게 로또의 1등 당첨 확률입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시스템이 이 로또 당첨과 비슷하다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채굴자가 채굴에 성공하는 것이 이 로또와 매우 유사하다는 건데 로또 당첨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 작업 증명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특정 값을 찾는 작업입니다. 자, 이 특정 값이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배웠던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데 앞자리에 0이 몇 개가 나오는 숫자를 찾아라 라는 식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슈퍼컴퓨터들이 작업을 시작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건 어떤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랜덤으로 모든 숫자를 무작위로 계속 대입하는 과정입니다. 자, 보시면 앞에 0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성공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0이 하나 증가할 때마다 문제의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우리가 블록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였던 논스라고 하는 것, 나중에 배우겠지만 앞에 0의 개수를 조정하는, 즉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평균적인 해시레이트에 기반해서 한 대의 채굴 노드, 컴퓨터가 한 개의 블록을 채굴할 확률을 살펴보면 현재 전 세계 네트워크가 일반적으로 초당 10의 20승에서 10의 21승번의 해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누적되는 총 시도 횟수는 약 10의 23승에서 10의 24승번에 달합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채굴 노드가 매 초마다 해시를 시도할 경우에 성공할 때까지 약 3천조 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고
이는 우주의 나이인 138억 년보다 20만 배 더 오래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전 세계의 10억 대의 컴퓨터가 1초에 1000번을 시도해도 무려 3000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자, 로또의 1등 당첨 확률을 약 847만 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대략 10의 7승 수준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아까 언급했다시피 전 세계 네트워크가 초당 약 10의 20승에서 10의 21승번의 해시를 시도하고 있고 10분 동안 누적되는 총 시도 횟수는 약 10의 23승에서 10의 24승번에 달합니다. 자, 이 10의 23승은 뭐라고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조 단위까지는 그래도 좀 익숙한데 조 단위를 넘어서 경 단위로 넘어가면 좀처럼 우리가 체감하기는 어렵죠. 이 10의 23승이라는 수치는 해 단위로 넘어갑니다. 정확히는 1000해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자, 로또와 단순히 비교해 보면 해시에 성공할 확률은 로또 당첨보다 수경 배가 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체감 자체도 잘 안 되죠. 자,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은 이처럼 전 세계 슈퍼컴퓨터가 극도로 낮은 확률을 압도적인 시도 횟수로 밀어붙이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될 때까지 무작위로 숫자를 계속해서 대입하는 겁니다. 자, 이런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약 10분마다 간신히 한 개의 블록을 생성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승자는 한 명인데 이에 동원되는 전기는 결국 전 세계 컴퓨터의 반복적인 연산력을 모두 합친 것이겠죠. 그러니까 매 10분마다 이루어지는 이 로또 당첨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막대한 전기 에너지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한 경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채굴자는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게 되죠. 자, 4차 반감기인 현재 한 블록에 대한 보상은 3.125 BTC고 매 4년마다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2028년이 되면 블록 보상은 1.5625 BTC 정도가 되겠네요. 자, 표면상 채굴자의 입장에서 채굴자가 이러한 희박한 경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결국 이 블록 보상인 비트코인을 얻기 위한 겁니다. 이들이 이 무지막지한 경쟁에 참여하는 동기는 분명합니다. 결국 돈이죠. 자, 그렇다면 채굴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 이 행위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 측면에서 도대체 왜 이런 투박하고 무지막지한 시스템을 적용했을까요? 도대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의 핵심, 블록을 채굴한다는 행위의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블록을 채굴한다는 것은 지난 10분 동안 이루어진 모든 거래 내역을 이 하나의 블록 안에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한 블록에는 지난 10분 동안 평균적으로는 2,000건에서 4,000건 정도의 비트코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즉, 블록 채굴에 성공한 채굴자는 지난 10분 동안 이루어진 이 거래들을 한 블록 안에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굴의 본질은 이게 전부입니다. 오직 채굴에 성공한 승자만이 지난 10분 동안의 거래 내역들을 이 블록에 기록할 자격을 갖습니다. 자, 그럼 고작 10분 동안의 거래 내역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전기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뜻인가? 무슨 다른 의미는 없는가? 정말 그게 전부인가? 네, 맞습니다. 작업 증명은 이게 전부입니다. 단지 10분 동안의 거래 내역을 기록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채굴 컴퓨터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를 막대한 전기 에너지의 낭비 또는 환경 파괴 이런 것들로 오해하거나 비난하곤 합니다. 그럼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자, 기록은 곧 권력입니다. 자, 역사나 거래의 내역을 기록한다는 것은 언제나 그 시대의 엘리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중세 시대였다면 왕조나 왕가 또는 교회나 교황청이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현대의 모든 중앙화된 정치 그리고 경제 시스템, 특히 금융 시스템은 누가 기록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국가와 정부, 중앙화 기관, 그리고 공인 인증 기관, 그리고 다수의 금융기관, 중앙은행, 상업은행들입니다. 바로 현대사회의 정치와 금융의 권력이 집중된 곳입니다. 자, 그러나 강력한 중앙의 기록은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수시로 변경되거나 해킹당합니다. 역사와 기록은 언제나 권력을 가진 자와 승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조작됩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 또한 같습니다.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중앙 시스템은 수시로 해킹당하고 기업의 회계장부는 실제로 수시로 조작됩니다. 장부의 기록과 실제 자본은 절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거래 장부를 기록할 수 있는 이 권한은 어떠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 심지어 국가조차도 쉽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1위 부자인 일론 머스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거래 기록은 오직 막대한 전기 에너지를 투입해서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로 채굴에 성공한 단 하나의 컴퓨터만이 권한과 자격을 갖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어도 성공 확률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래를 기록했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자, 이것은 그 기록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신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거래가 수많은 역사에서처럼 승자에 의해 조작되거나 위조되거나 변경된다면 신뢰는 즉시 사라집니다. 우리가 왜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막대한 에너지, 신뢰에 대한 비용이 이미 투입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래의 기록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일론 머스크는 일찍이 이 핵심을 간파했고 에너지 기반 화폐만이 진정한 화폐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가 주로 비트코인과 도지코인만 언급했던 이유입니다. 한 개의 블록을 채굴하는 것만으로도 확률적으로 매우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록을 조작하기 위해선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자, 비트코인 장부를 바꾸기 위해서는 해당 블록만이 아니라 이전 블록까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모든 과거의 블록들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 블록 몇 개를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격자가 이미 과거의 거래를 조작하는 시간에 뒤에 새로운 블록들이 계속해서 10분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 공격자는 뒤처진 상태에서 전 세계 네트워크가 계속 채굴하는 속도까지 따라잡아야 합니다. 자, 모든 블록을 계속해서 따라잡으면서 채굴에 성공할 확률은 없습니다. 자, 이 비용은 계산조차 어려운 천문학적인 비용입니다. 자,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거래의 정상적 기록에 투입되는 비용은 한 블록을 채굴하는 데 투입된 비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 거래를 되돌리는 일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향한 공격은 경제적으로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싸고 거짓은 비싸기 때문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트코인은 무신뢰 기반의 신뢰 시스템이다. 비트코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뢰의 비용이 지불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치인과 국가, 정부, 중앙화 기업, 기관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앙의 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았죠. 이미 17년 전에 비트코인이 처음 보여준 것은 인류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신뢰 시스템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신뢰는 더 쌓이고 이 신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붕괴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0분마다 새로운 거래들과 블록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매 10분마다 거래를 기록할 권한을 얻기 위해서 불가능한 확률을 뚫고 무한에 가까운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와 비용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큰 비용을 쓰고도 중앙 시스템이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수없이 체감했습니다. 자, 우리가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기록 권한을 갖기 위해 전 세계에 수백만 대의 분산된 탈중앙 노드가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이 없습니다. 일부 시스템이 망가져도 살아남은 시스템이 있는 한 이 시스템은 붕괴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을 신뢰하는 이유는 중앙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여러 분산된 자원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51% 공격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지 거래를 조작하기 위해서 또는 거래를 되돌리거나 기록을 바꾸기 위해서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주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곧장 확정됩니다. 자, 이는 백서의 후반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제 백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불친절한 내용이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작업 증명은 해시 처리를 거쳐 결과값이 0비트 여러 개로 시작하는 특정 값을 찾는 작업을 수반한다. 여기에 필요한 일반적인 연산 작업은 특정 값이 요구하는 0비트 개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해시 함수 실행 한 번으로 검증할 수 있다. 타임스탬프 네트워크용으로 우리는 블록의 해시에 필요한 0비트를 주는 값이 발견될 때까지 블록 안에 임시값을 증분하는 것으로 작업 증명을 구현했다. 자, 이 임시값에 대해선 다음에 배우게 됩니다. 일단 CPU 자원이 작업 증명을 충족하는 데 동원되면 그 블록은 해당 작업을 재수행하지 않고는 변경될 수 없다. 나중에 생성된 블록이 그 뒤에 연결되므로 체인이죠. 그 블록을 변경하는 재수행 작업은 그 뒤 모든 블록을 생성하는 연산까지 포함한다. 자, 완벽하진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업 증명에 뒤이은 내용에도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긴 체인의 원리, 그리고 가장 정직한 체인이라는 개념, 그리고 공격자에 대한 경고. 자, 이는 백서의 후반부에 상세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작업 증명의 난이도. 이를 해시 파워 그리고 해시 레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작업 증명의 난이도가 조절되는 자동 시스템, 우리가 논스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